네, 권순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팀장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캠프에는 순정이 있습니다. 권순정 팀장님. 자, 이번 주 여론조사 한번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목요일에 네. 나온 NBS 여론조사는 34대 33, 1%포인트 네. 격차로 윤석열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요즘에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요. 네네네. 아마 우리 지지층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이제 그런 우울합니다. 과정에서 예. 우울해요, 사실. 예. 예, 극장에서 오늘 MBS 조사를 기다렸는데 네. 지금 조사는 한 34대 33, 1%포인트로 붙었죠. 우리가 네. 앞섰고. 예. 그리고 안철수 이제 후보는 지난주까지 이제 상승세를 하다가 꺾였어요. 가다가 조금 네. 꺾였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총 16개, 저신뢰도 조사를 제외하고 총 12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네. 이 중에 오늘 나왔던 MBS 조사처럼 전화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이 있는데 4개, 8개로 전화 면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왔던 MBS 조사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7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평균을 내보면은 네. 사실 오늘 나왔던 전화 면접 조사, 이제 MBS 조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응답도 이제 격차는 이제 자동응답은 상당히 이제 여전히 이제 전화 면접 같은 게 아주 박빙으로 종합을 하면 앞서 있지만 자동응답을 종합을 하면은 이제 급격하게 자동응답 같은 게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대 표집되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녹취 여건도 있어서 네.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향이 좀 다르게 조금 더 상당히 많이 좀 뒤지는 식으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종합을 하면은 네. 지금 한 3.5% 정도 네. 어제 머니투데이 한국갤럽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선대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이제 해보면은 네. 조금 더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뭐 3%나 3.5% 뒤지는 것이나 네. 여전히 이제 박빙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세는 네.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 MBS 조사까지 다 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네. 2주 연속 윤석열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네. 이번 주에는 특히 네. 안철수 지지층 일부 그리고 우리 후보 지지층 일부 네. 그리고 부동층 일부까지 전부 다 이제 윤석열로 향하는 흐름이 지금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연령별로 보면은 지난주에 2030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 네. 후보가. 네. 이제 이제 빠지는 어떤 그 폭은 좀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종합해 보면. 네. 하지만 여전히 2030에서 추가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중에서도 네. 서울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도 일부 소폭 빠졌고요. 네.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은 각각 비슷하게 빠졌어요. 특정하게 지금 전국에서 어느 네. 성별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주 초에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빠졌는데 네.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그 빠진 것들이 적어져서 아주 1% 정도 소폭 쪽 빠진 데 그쳤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후보의 어떤 리더십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실적이 있고 네. 결이 다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층이나 보수층에서도 그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보수층이나 문재인 어떤 반대층에서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상당폭 빠져서 윤으로 좀 결집하는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글쎄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지금 강하게 윤석열로 결집하는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모든 성, 연령, 지역, 직군까지 예. 엑셀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 마이너스는 빨간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빨개졌어요. 예. 그것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윤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도 빠졌고 안도 빠졌고 부동층으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요인으로 좀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이 다시 결합을 하는 등 봉합을 한 이후에 2030 남성 이슈, 그러니까 젠더 갈등적인 이슈로 해서 네. 어떤 이슈 주도권이라든지 여타의 멸공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후보 개인 가족사와 관련된 네거티브 공세에 이르기까지 네. 적극적으로 캠페인 저쪽에서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조직 공세를 이끌어가고 또 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을 보면은 네. 댓글 많은 뉴스라든지 어떤 많이 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침 6시 되면은 온라인으로 일보가 당일날 그 아침 기사가 올라오는데 네. 정말로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문화일보, 디지털타임즈, 동아일보 할 거 없이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것들이 적대적인 동일한 시간에 네. 관련된 전날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네. 거의 어떤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네. 어떤 미디어와 여론 주목도를 거의 대부분의 이슈에서 저쪽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좀 분명하다. 네. 그것이 좀 기울어진 미디어의 도움이든 네. 아니면 저쪽의 액션이든 간에 어떤 이슈 주도권이라든지 대선 전국의 지금 시기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이 설 이후에 네. 그러니까 설 이후가 아니죠. 네. 지난 1월 1일 그 네. 연말연시 이후에 그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미디어와 여론의 주목도를 우리 후보 쪽으로 이제 주목시켜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이슈나 의제에 대한 주도권, 이슈 주도권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과정에서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우리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배어 있고, 네.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배어 있는 정책이나 비전, 네. 그런 부분들의 포지티브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의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저쪽에서 지금 이번 주에 그 우리 후보의 가족사 관련한 네거티브를 아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비인간적이고 정말 참혹할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들,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모 방송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제 그런 따끔한 질책을 받았는데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해서 예. 그동안 어떤 그 잘 대응하지 해오지 못했던,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들이 조작된 것이 이미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어떤 우리 후보와 연관이 돼 있는 듯한 아주 악의적인 기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성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 신속하게 네. 그리고 강력하게 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과연 그렇다고 그 중심적으로 네거티브 중심으로 대응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후보 지지층을 어차피 우리 지지층 유권자를 우리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려는 것이 일단은 제1의 목표인데 그 뒤집으려고 이기려고 한다면은 근데 네거티브로는 사실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네. 여러 차례.
그래서 일단은 어렵지만 우리 후보의 저쪽 후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장점인 개인적인 어떤 경쟁력 그리고 정책과 비전에 대한 어떤 포지티브한 부분들로서 의제 주도권을 형성하고 그쪽으로서 승부를 보는 큰 방향은 그쪽 포지티브 방향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참. 우리에게 참 근데, 불리한 네. 언론 환경인 것만은 뭐 그는 네. 뭐 우리가 몰랐던 바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근데 좀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쉽게 말하면은 연초에 여론조사에서 잘 나왔던 것은 사실 우리가 강대강으로 그러니까 100% 전력 대 100% 전력으로 맞붙어서 우리가 이긴 결과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 저쪽이 그야말로 적전 네, 분열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주차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부터 김건희 논란이 본격화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 바로 이내 이제 아들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가 나왔었는데 우리 네. 후보 네. 어쨌든 그 이후에 김건희 논란이 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네 분이 저 조수진 항명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네 분이 본격화되었고 또 이내 또 윤석열이 대외 어떤 행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현이라는 것들이 중첩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계속 쌓이는 과정 속에서 12월 5주차에 있었던 여러 신년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큰 격차로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때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는 100이었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네네. 그쪽은 100이 아니라 50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야말로 지금에서는 100대 100으로 전력 대 전력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박빙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 1, 2년 전만으로도 고개를 어떤 회상을 해보면은 총선 시기라든지 지선 시기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사회 이슈가 붙었을 때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우익 보수 국힘당 계열의 정말 완강한 반정부 투쟁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네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강대강, 아니 그 100대 100으로 전력 대 전력으로 붙은 상황에서 한 3%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과 4년 전에 제가 뭐 며칠 전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한테 뭐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가 19대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2017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날에 모든 후보가 개별 정당의 후보가 확정됐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네. 그 주 토요일 날에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 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4%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런 조사가 그 시기에 하나가 아니라 다수가 나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냐 하면은 예. 그 2017년 4월 첫째 주 주말 토요일께가 불과 우리 그때는 탄핵 정국위에 이제 대선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월 9일 날 우리가 투표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4월 8일 정도였으니까 네. 딱 한 달 놔두고 우리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4%포인트 뒤지는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연 인원 한 1,700, 1,800만 명이 광화문 촛불 집회도 참석을 하고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내 대선이 치러졌고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한 좋은 전국에서
치러졌을 때도 불과 한 달 전에 그런. 야당 후보한테 4%포인트 뒤졌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D-48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기에, 네. 그리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반문 정서라든지 반정권 그 정권 교체의 어떤 정서가 광고하게 축적돼 있는, 그때 전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악화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상황에서 한 3%, 3.5%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는 상황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하기로 그렇게 큰 격차로 앞섰던 것은 상당히 그 기준으로 대입해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거죠. 네. 우리가 왜 더 못했을까?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네. 하면서 그때를 일주일 전에 유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정말로 안 좋은 전국, 그리고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 3%, 3.5%, 그리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 박빙으로 앞서고 있는 이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은 지금 상황,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비록 이런 상황도 지금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봐야 되고요. 네. 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상당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 본 게임을 제대로 전력 대 전력으로 한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은 이제 보십시오. 다음 주가 설 연휴 직전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설 연휴 직전주에 조사된 여론조사가 설 연휴 3일 연휴에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여론에 전달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 연휴 직후를 딱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그 3월 9일까지의 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제 하락으로 2주 연속 하락으로 마감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월 이후에 네. 우리 후보가 2주 연속 하락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기라든지 네.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 제가 지금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후보의 지지율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저쪽의 상태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9일까지 투표일까지 가장 중요한 주간이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특히 그래서, NBS 조사에서는 반전을 뭐 MBS 조사는 그냥 하나 일개 조사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MBS 무게치가 있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MBS를 포함해서 모든 전화 면접 조사, 네.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자동응답 조사를 종합을 해서 메타 분석을 해서 네. 지금 이제 0.0%포인트, 그러니까 윤과의 격차가 그렇게 초박빙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3월 9일까지에서도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네. 이거는 뻥이 아니라 진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무속 논란이 얼마만큼 여파를 미칠지 좀 말씀하시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조사가 있었고, 네. 이제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된 조사들 같은 경우는 9일 날 녹취록이 나왔지만, 네. 뭐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녹취록이 나왔지만 주로 당일 날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날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예. 초중반에 발표됐던 것들은 이제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MBS 조사는 월, 화, 수 3일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월화 조사가 있었고, 이런 건데 일부 반영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총 12개 조사 중에 한 4개 정도는 저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냉정하게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보면은 음. 오히려 저쪽에 결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근데 다만 김건희 녹취록건 그 자체가 다양한 하위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어떤 뭐 소를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든지 그렇지. 예. 그런 당사자가 뭐 선대에 있었다든지 네. 그것이 이제 이른바 무속 논란인데 네, 네, 네. 무속 논란을 비롯해서 저 안희정 미투와 관련된 발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들한테는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그리고 뭐 최순실과 같은 그 뭐였죠? 최순실이 잘했었던 큰일 났네. 무속. 예. 큰일 났네라는 어떤 좀 언연중에 나왔던 어떤 네. 표현이라든지 이게 예. 국정농단을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16년도 11월부터 오랫동안 정말로 광화문에 안 갔던 사람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합리적 보수층 포함해서 중도층 전부 다 예. 지금 유권자로 있고 그리고 반문 정서가 실제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때는 촛불 집회에 참여할 정도였고 그렇죠. 그 사람들 같은 게 여전히 최순실과 같은 어떤 비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김건희 녹취록을 이루고 있는 하위 이슈들 자체가 상당히 중도층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하위 이슈들이 충분히 여론에 퍼지고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다음 주에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사장님한테 또 우리 지지층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김건희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네. 저쪽에서 우리 후보의 마타도성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선대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지지층들도 아주 강고하게 네. 맞서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하고 이 네거티브와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그것만으로 지지층을 확대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지지층을 확대시킨 데는 네. 포지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저쪽의 지지층을 이탈시키고 예. 하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네. 우리 최근에 보셨지만 저쪽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해서 우리 쪽에 오기보다는 안철수 쪽에 더 많이 갔었잖아요. 네, 네, 지지난주까지는. 예. 근데 그랬던 것처럼 어떤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저쪽의 지지층들 또는 우리 쪽의 지지층들 이탈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 그 이탈하는 것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강고하게 네거티브에 대응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플러스 포지티브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이 네. 정책이고 예. 그것이 비전이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짐 로저스와 같은 그런 자질과 능력, 대담과 같은 자질과 능력을 국민들한테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축적돼야 되고 네. 또 그런 어떤 계획들을 다음 주하고 이번 주에 네. 정말로 왕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 거고 네. 요번 주 주말부터 왕성하게 국민들을 요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완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왕성하게 그 국민들을 만날 것이고요. 후보가 다양한 정책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주요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토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아져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안철수 단일화 그러니까 평론가나 정치부 기자나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민할 거리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대위에서는 그것까지 지금 고민할 여력이 없다. 다음 주에서 반드시 반등을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시기인데 예.
뭐 안철수 단이라든지 어떤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렇게까지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자체가 자신의 지지층을 불려나가고 그리고 둘 간의 지지층의 이동이 제로섬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네. 안철수가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어떤 조사에서는 17%까지 나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번 네. 주 종합하면은 12%도 안 되게 엄청나게 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쪽에 윤석열, 국힘당 세력의 단일화의 어떤 동의랄까? 동기랄까? 그런 부분들은 약할 수밖에 없고, 그 안철수 역시도 자신의 세가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쪽에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제안을 해봤자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일화 뭐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 지지층 흐름, 그러니까 지지율 어떤 판세 동향이 뭐 단일화를 로 가는 데는 조금 어려운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당선을 간절히 바라시는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러셔도 됩니다. 예. 예. 다음 주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 중요하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선대위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네. 다음 주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국민들을 만나고 이슈 파이팅하고 정책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지층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5년 전에 상황이 좋았을 때도 불과 한 달 전에 4%포인트로 밀리고 있었다. 네. 근데 이렇게 전국교체 여론이라든지 4, 5년을 경과하면서 반문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권력들을 빼앗겨서 보수층이 정말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40여일을 앞두고 지금 전화 면접에서는 소폭 앞서고 있고 자동응답에서는 많이 뒤져가지고 네. 한 3% 정도의 박빙 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때의 조건, 지금의 조건을 냉정하게 비교를 한다 보면은 냉정하게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처음으로 2주 연속 밀리게 되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설 연휴에 완전히 미디어를 장악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설 연휴가 딱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불과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는 시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 해서 선대위에서 나오는 또는 후보의 어떤 행보 이 부분들이 국민들을 많이 만나는 일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스가 많고 정책적인 소스도 많고 많을 겁니다. 해서 여러 커뮤니티에 그리고 여러 포털에 자신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퍼나르고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이유를 찾기는 힘들고 분위기라든지 이슈 주도권을 저쪽이 가져간 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지층분들께서 그렇게 받쳐준다면은 다음 주에 분위기를 우리가 꼭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어제 어느 한 유튜브에 출연하고 나서 제 말을 요약을 해서 돌렸던 것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초 커뮤니에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후보를 여성들은 다 싫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쭉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것저것 그 덕후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후보를 싫어했던 곳이래요. 여성들이 많이. 근데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하고 좋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많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30 우리 지지층 안에서도.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화합하고 이제 그 화합한 힘으로 이제 네. 바깔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긴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시죠. 예. 이사장님 오늘 짐 로저스와의 대담 보셨어요? 제가 오전에 녹화가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그 재밌었다는 봤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봤어요.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과 어떻게 다르고 안철수와 어떻게 다르고 이재명의 단순히 똑똑함이 아니라 예. 그 철학이라든지 가치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남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떤 유연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짐 로저스의 대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비록 통역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마크 샌더스하고 깊이 있는 토론도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가치와 철학의 부분들이 완전히 녹혀져 있는 대담인데 네. 그 짐 로저스 대담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꼭 보셔라. 네. 꼭 보시라고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네. 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걸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순정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순정 팀장과 함께한 시간 내게도 순정이 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